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아, 네, 화면 공유해서 저번 시간 숙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저번 시간에 했던 게 스레드 세이프 관련해서 티스토리 개발이랑 네, 그리고 자바의 신 28장까지 읽는 거였어요. 네. 그 첫 번째 숙제 스레드 세이프가 무엇이고 저 부분 어 블로그를 같이 볼까요? 네네. 네. 아, 그리고 피드백 드린 내용 수정하셨나요? 그 개발 블로그들. 아, 수정했는데 네네. 하나를 못했거든요. 아, 여기 스레드 마지막에 네네. 이쪽 부분을 변경하는 건데 자바 8 버전 기준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음. 이게 정확하게 의미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이거는 못 아, 바꿨어요. 네, 그 부분 잠깐만요. 제가 피드백 내용이 어떤 거였죠? 잠시만요. 네네네. 네, 이렇게 있어요. 네. 여기서 그 블로그 글이 어떤 거였을까요? 어, 10번이네요. 네, 10번. 여기, 제가 보겠습니다. 네. 네, 여기 있네요. 스레드는 여러 개를 보유할 수 있으며 자원을 공유한 장점이 있는데 단점을 적어달라. 단점이 단점을 여기다 적어주셨네요. 네, 그리고 멀티 스레드를 사용하여 복잡성이 증가한다. 예시 코드를 불러고 여기다가 작성해 주신 거죠? 네, 네. 그리고 정리 부분에는 32, 64, 32, 64가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32, 64 이 부분이 어, JVM 버전이나 자바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거든요. 메모리 영역이. 네.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32메가고 어떤 영역에서 64메가인지를 명시하란 말이었어요. 네, 자바나 JVM 버전이 있어요. 네. 이렇게 답변해도 정리해도 되지만 그 블로그에 좀 퀄리티를 높이려면 확실한 메모리를 어떤 버전에서 어떻게 사용한다를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저거를 드린 겁니다. 네, 우선 요거는 네, 요 수업 시간 끝나고 한 번 더 수정해 주세요. 네, 네. 그리고 아까 요 스레드 세이프 이어서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를 한쪽에 두고 오늘 날짜로 20일. 벌써 20일이네요. 네. 저희가 수업한 지 벌써 한 달 정도 됐네요. 한 달 조금 안 됐네요. 네, 거의 그 정도 된 것 네,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숙제가 요거고 이전 시간 숙제를 네. 이게 다른 블로그인 거죠? 이 스레드 세이프랑 스레드 세이프는 따로 작성하는 거였어요. 아 요거 따로인 거예요? 개발 블로그들이? 아니면 같이 있나요? 그거는 트라이캐치였을 텐데, 그건 안 했어요. 네. 요거는 네, 그러면은 이번 시간 숙제가 되겠네요. 못했으니까. 네, 네, 잠시만요. 네, 이건 이전 시간, 이전. 네, 그래서 요거 피드백 드릴게요. 음. 프로그래밍 관련 서적을 읽다가 STL에서 함수 쓸 때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음, 스트링 클래스에서는 이건 이제 자바인 거죠. 네. 자바 공부를 할 때는 뭐 이렇게 또 들은 적이 있다 이렇게 환기시키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배경에 스트링 이전 클래스는 자바 공부 중에 네. 로 추가하기. 이 개발 블록을 통해서 정의와 특징, 적용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네. 그러니까 들어만 봤지만 실제 스레드 관련돼서 이제 백단 이제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되고 싶어서 스레드 되고 싶어서라는 말도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정해진 건 없는데 그냥 제 눈에는 조금 더 자연스럽으면 좋겠어요. 음, 이게 네, 약간 살짝 괴리가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정의와 특징과 방법을 왜 알아보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네, 네, 네. 그러니까 여기다 추가 놓을게요. 그러니까 저 배경에 그리고 정의
특징, 방법을 알아본다는 게 살짝 동떨어진 것 같아서. 뭐 이건 예시예요. 제 말을 꼭 100% 적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좀 더 자연스럽게 하라는 말입니다. 네. 엔지니어는 스레드의 어, 스레드를 어, 잘 사용해야 해야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말을 붙이는 거죠. 네. 자연스럽게. 네. 그리고 스레드 세이프 정의. 네. 멀티 스레드 상황에서 동일한 자원에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접근했을 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 이거 계획이 좀 이상하네요. 이거 한번 엔터 눌린 것 같아요. 이거는 아, 네네. 따로 수정할게요, 바로. 네네. 계행 수정. 그리고 이게 안전하다는 말이 어 일반 사람이 보면은 여기 있긴 하네요. 네. 네. 여기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안전하다라고 별표를 친 다음에 왜 스레드 세이프가 안전한 게 필요한가? 여기다 이게 그 뭐라 그러죠? 그 어, 주소라고 해야 되나? 좀 아래를 바로 볼 수 있게끔. 왜냐면 이게 안전하다는 말이 여기서 이해가 안 돼요. 딱 처음 보는 사람,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좋은 개발 블로그의 특징은 바로바로 하단에 있다라는 걸 참조할 수 있게끔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읽다 보면 알겠지만 더 좋은 글은 실제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안전하다는 의미는 뭐 어떤 건지 먼저 궁금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요 두 줄을 읽기 전에. 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왜 안전하다는 의미는 어떤 것인가라고 해서 여기 딱 이렇게 지금 설명 주신 데 부분을 참조 표시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동의하시나요? 네. 네.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의미를 부연 설명 참조 표시. 네. 아이고.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안전하다는 의미는 병렬 처리를 하는 경우에 스레드들은 순서에 상관없이 연산을 처리한다. 혹시 이거 스레드는 왜 순서에 상관없이 연산 처리하는지 아시나요? 연산 속도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 아닐까요? 처리를 하기 위해서? 연산 속도를 우선으로 한다. 어, 제 질문 이거였죠. 스레드는 왜 순서에 상관없이 처리하나요? 네, 연산 속도를 우선으로 한다. 연산 속도는 누가 정하나요? JVM 내부에서 정할 것 같아요. 일단 우선순위를 확인한 다음에 JVM 내부에서 우선순위가 동일시에는 먼저 들어오는 것들을 먼저 나가는 음, 구조로. 네. 그쵸. JVM 내부에서 동작하는 건 맞는 말인데, 어, 네. 이런 거죠. 스레드 우선순위란 게 있어요. 우리가 스레드를 뭐 디폴트 우선순위란 게 있고, 자, 네. 검색해 보시면 이건 같이 하겠습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봐봐, 스레드 우선순위. 음, 이런 것들 지정할 수 있거든요. 음, 네. getset 해가지고. 네. 이 프라이어티 얘가 이제 우선순위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낮을수록 높을수록 높을수록 우선. 네, 진짜 네. 까먹었네요. 네, 높을수록 네, 먼저 실행되는 건데, 그러니까 네. 이런 우선순위에 따라서 처리를 해요. 네. 이 우선순위를 왜 지정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음, 그때 저번에 알려주셨는데, 그러니까 카드 결제 같은 거 할 때 그 돈을 입력을 안 했는데 그냥 보내버리면 안 되니까 네, 이거를 먼저 해야 되는 순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네, 우선순위를 했다고 네, 알려주셨어요. 네, 정확합니다. 그, 그러니까 요 말이 조금 어색해요. 스레드들은 순서에 상관없이 처리한다. 그러니까 왜 순서에 상관없이 처리하는지에 대한 이 스레드 우선순위라는 개념을 조금 더 부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개념을 추가해서 이유를 보강하기. 네. 네. JVM으로 말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스레드 우선순위라는 개념을 여기서 상기시켜 주시면은 읽는 사람이 그래서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그 이유도 추가해 주신 거죠. 아까 결제하기 전에 뭐 장바구니나 이런 우선순위들 있잖아요. 네. 그런 예시들을 조금 더 보강해 주시는 거죠. 처음 읽는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끔. 네. 그래서 안전하게 해야 된다.
동기화 메커니즘은 뮤텍스, 세마포어죠. 세마포어 모니터가 있는데 이 기법들은 어, 리엔트랜잭션 락인가요? 리엔트랜잭션 락, 카운팅, 세마포어, 싱크로나이즈드가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면 뮤텍스는 멀티스레드 상황에서 상호 배제. 상호 배제가 혹시 뭐 어떤 개념인지 아시나요? 하나가 들어오면은 하나를 그 못 들어오게 막는 음, 그런 거라고 들었어요. 네. 그러면 혹시 임계 영역은 어떤 영역인가요? 아래 임기어경을 아래에 네. 써놨는데 그 음, 독점 보장한다고 네. 저도 딱 좋네요. 그렇게만 네. 네. 읽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임계 영역에는 어, 쉽게 말해서 그 트라이가 아닌데 잠시만요. 그 락을 거는 싱크로나이즈드 키워드 블록 안에 있는 게 임계 영역이에요. 싱크로나이즈드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자바에서 네. 혹시 아시나요? 공부한 적 네, 네, 네. 요 키워드 안에서는 하나의 스레드가 접근하고 있으면 다른 스레드가 접근하지 못해요. 네, 그래서 상호 배제 상태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요 뮤텍스는 네, 그런 상태입니다. 세마포를 볼게요. 여러 개의 공유자를 접근하는 방법을 동기화한다. 어, 얘는 접근 자체를 막는 거고 네,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 반면 뮤텍스의 경우는 하나의 스레드만 허용하는 반면 세마포는 고정된 수의 그러니까 동시에 접근이 가능한 거죠. 네, 근데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냥 대충 생각했을 때는 한 개만 해야지만 동기화가 보장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여러 개 도정된 수의 스레드가 접근했는데 동기화가 보장되냐가 궁금을 하셔야 되거든요. 혹시 하시는가요? 어, 이거는 좀 단순하게는 생각 안 해봤어요, 그거는. 아,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접근하는데 어떻게 동기화가 보장될까?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이 동시에 접근하는 거죠. 네, 어떻게 어, 동기화가 보장될까? 순서가 보장된다는 말이에요, 동기화가. 네, 네. 세마포에서 동일한 장을 접근시키는 스레드 수를 1로 고정시키고 뮤텍스가 돼 있어. 그죠? 이게 1인 경우가 뮤텍스인 거죠. 네, 근데 좀 더 볼게요. 누가 설명해 주신 게 맞는지 보겠습니다. 세마포어는 웨이트 시그널 그리고 락을 걸지 않는 스레드도 시그널을 보낼 수 있게끔 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웨이트와 시그널 연산 순서를 바꿔서 상호 배되지 않고 교차 상태가 발생할 수도 죠 네, 음, 어, 처음 세마포를 본 사람이 100% 이해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뭔가 힌트를 주긴 하셨어요. 웨이트과 시그널. 그러니까 동시에 접근을 하되 네, 동기화를 서로 보장하기 위해 서로 통신하는 거죠. 접근은 해왔지만 잠깐 기다릴게. 너 잠깐 기다려. 이게 기다리라고 나는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시그널을 주는 거죠. 다른 스레드한테. 네, 이 연산 순서를 바꾸면은 교착 상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결국엔 동기화가 무너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바꾸면 안 네,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네, 접근을 여러 개 동시 스레드가 하되 웨이크와 시그널로 서로의 상태를 현재 확인하는 거죠. 통신하는 거죠. 접근은 동시에 하되 실제 연산은 기다렸다가 하겠다 이 말입니다. 네. 혹시 이거를 그러면은 이렇게 동시 접근해서 하는 이유가 혹시 왠지 혹시 추측하실 수 있으신가요? 동시 접근을 허용하는 이유요? 네, 결국에는 이 웨이크와 시그널로 처리하는 거는 한 명이 처리하게끔 하는 것 같아요. 네,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게. 근데 네, 이 웨이크와 시그널을 통해서 굳이 하나의 스레드만 접근해도 될 텐데 왜 네. 접근하게 해놨을까요? 이 세마포에 만든 사람의 철저자의 의도는 뭘까요? 지금 생각했을 때는 공유하는 자원의 데이터가 클수록 그러니까 그 반복문이 뭐 10,000개 이렇게 될수록 이게 좀 스레드 세이프 하지 않은 걸 사용하면은 값이 더 변경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낮은 경우일 때는 그 스레드를 나눠서 해도 어느 정도 보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아주 조금만 잃을 것 같아서 잃어도 음, 살짝 그럴 것 같아요. 네, 다시 정리하면 제 질문이 어, 결국엔 처리하는 스레드는 한 개인데 네,
세마포어는 왜 동시 접근을 허용할까? 그래서 답변 주신 게 그러니까 데이터의 손실이 적어진다? 아니요, 그 데이터의 손실을 감안해서라도 그 좀 더 빠른 데이터 연산 처리를 위해서. 데이터 손실이라는 거는 스레드 세이프하지 않은 상황, 동시성을 해제한 막아지는 상황을 말씀하신 건가요? 네, 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세마포어 자체가 공유 네, 조건을 제어하는 거예요, 제한. 네, 그러니까 이거를 공유 조건을 제한을 덜하는 거지 순서를 보장을 막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순서를 보장을 방지를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막 정답 말씀드리면 이 스레드가 접근할 때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요. 네, 스레드가 접근 시에 이 지금 접근한다는 말의 부분 동작을 보면 컨텍스트 스위치군요. 한마디로 컨텍스트 스위칭이라는 게 A 스레드가 특정 행위가 하다가 다 처리하다가 다른 행위를 또 해요. 네, 그때 컨텍스트 스위치라는 게 다른 행위를 하기 위한 준비 동작이에요. 네, 그 준비 어 동작 시간을 미리미리 해서 연산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요. 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 세마포 말고 그 뮤텍스는 하나가 다 끝나야 이제 준비를 시작하는 거죠. 네, 근데 막 호텔에서 저희 뭐 그 막 호텔 뷔페 요리 보면은 미리미리 다 만들어 놓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세마포는 아직 식사 인원이 오기 전에 주방에서 미리 음식을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단 한 명씩만 주는 거죠.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좀 설명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어, 어느 정도는 좀 네. 이해된 것 네, 같아요. 이 컨텍스트 스위칭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컨텍스트 스위칭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리 네, 하기 위해서. 스위칭 시간을 미리 한다. 그러니까 접근을 미리 한다는 게 접근 준비 다 한 거예요. 아직 동작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말만 처리가 중요한 거죠. 처리는 한 개만 하겠다. 이 개념입니다. 네. 네, 모니터 볼게요. 모니터는 예약어 관련. 예약어라는 건 현재가 아니라 미래 특정 시점에 락을 걸겠다는 말이네요. 락이 싱크로나이즈랑 같은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마포의 단점. 세마포의 단점은 결국엔 기다려서 다 끝나야만 할 수 있는 건데 기다리지 네, 않겠다는 말이네요. 딱 보니까. 네, 그러니까 기다리지 않겠다라는 말이 어 컨텍스트 스위칭이 끝나는 시간에 스레드는 놀고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놀고 있는 거를 놀지 않고 다른 또 하다가 특정 스레드가 그러니까 먼저 접근한 스레드가 처리가 다 되면은 뭐 웨이트로 알려져 가지고 예약어 예약어가 준비된 모니터를 통해서 객체를 통해서 어 여기 보시면 네 모니터 락을 통해서 동기화된 메소드가 호출되면 스레드는 락을 호출하여 락을 해제한다. 그러니까 모니터 락 동기화된 모니터 락은 세마포어처럼 시그널을 보는 것이 아닌 특정 조건의 대기 큐에 시그널을 보는 이 차이네요. 네, 이게 핵심입니다. 동작 원리. 자, 네,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특정 조건에 대기하여 시그널을 보낸다. 이거의 차이는 시그널을 보내서 걔를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일 다 하다가 대기 큐에서 시그널을 보낼 때 다시 일하겠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놀지 네, 않겠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중요하거든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 개념이 넌 블러킹이에요. 블러킹, 넌 블러킹 혹시 들어보셨어요? 블러킹 같은 경우가 모니터에서 그 싱크로나이즈 예약어 사용해가지고 그 네. 다른 거를 접근 안 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다른 스레드를 접근하지 못하게. 혹시 개발 블로그 중에서 동기, 비동기, 블러킹, 논 블러킹을 작성하셨나요? 오늘 숙제로 내드려야겠네요. 네, 근데 이게 보니까 주말이 얼마 안 남아서 개발 블로그는 좀 후순위로 미루시고 시간이 되면 하시고 안 되면 그냥 그 진도 먼저 나가주세요. 네, 동기, 그다음에 비동기. 이게 보통 네 가지랑 같이 나와요. 논 블러킹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네, 요거를 딱 검색해 보면 그림이 하나 잘 나온 게 있거든요. 그거를 바탕으로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겁니다. 이 그림을 보고 하세요. 그러니까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거든요. 네, 네, 요 그림을 바탕으로 같이 정리해 주세요. 개발 블로그에. 네. 네. 그래서 마저 피드백 드릴게요. 셀드 내용이 좀 어려워서 일부러 조금 더 상세하게 지금 피드백 드리고 있어요. 네, 어, 네, 이거는 문법인 거고, 네. 단점은, 블러킹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성능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느려지는 거죠. 네, 사실은 이 느려지는 거가, 정확하게 측정을 하려면, 그 시스템 함수의, 시간을 측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코드 단에서. 네, 블락킹을 안 걸었을 때의 연산 속도랑 블락킹을 걸었을 때의 연산 속도를 시스템 시간 타임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타임 스타트하고 엔드 해가지고 코드 부분에 실제 네, 측정을 해봐야 돼요. 근데 측정까지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아마 검색하시면은 시스템 타임으로 스레드 세이프 연관된 그 개발 블로그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어느 정도인지는 그냥 짐작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드까지 다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네. 리 리엔 리엔트렌 락 이게 사실 제가 처음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 어, 클래스. 그냥 자바에 있는 그 클래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네. 락이랑 언락을 통해서 그러니까 명시적 락을 통해서 그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음. 네. 그런 클래스. 네, 네, 저도 셀러드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잠깐 찾아볼게요. 잠시만요. 자바 락 오라클 쪽을 보시면 됩니다. 공식 문서. 네. 혹시 저랑 공식 문서 본 적 있으세요? 아직 안 보셨죠? 아니요, 네, 본 적은 없어요. 네, 제가 공부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딱 찾았어요. 내가 지금 모른다는 가정하에 전 진짜 모르거든요. 지금 이거 네,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한국어로 다 바꾸시고 얘는 자바 유틸 클래스의 콘커런트라는 패키지 안에 있는 락 패키지 안에 있는 클래스구나. 근데 인터페이스네요. 근데 네, 인터페이스인데 잠시 영어로 바꿀게요. 직렬화랑 락을 어, 그 부모로 둬서 구현한 객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인터페이스인데 얘네 두 개를 상속했어요. 부모로 뒀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설명을 좀 한글로 볼게요. 영어로 보실 수 있으면 영어로 보시는 게 더 좋긴 합니다. 이게 좀 어색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해석이. 네, 싱크로나이즈를 하지만 확장 재진입 상호 배제. 아, 뭔가 싱크로나이즈를 제공도 해주면서 확장됐대요. 재진입도 할 수 있게끔. 네, 이게 지금 키워드네요. 재진입. 그러니까 저랑 지금 요 앞에 모니터나 그 세마포나 그 하나 더 뭐 있죠? 뮤텍스 같이 그런 것들을 재진입이라는 거는 뭔가 또 다른 개념이네. 자바에서만 제공해주는 클래스. 예시 코드가 있네요. 다음과 같이 이전 이후 구성 블럭에 사용된다. 네, 락을 걸고 언락을 하고 재진입 내용은 없네요. 그 그래서 컨디션 클래스를 이용해가지고 컨디션 컨디션이 그, 지금 코드가 안 보여가지고 네, 네, 우선 요건 잠깐 넘어갈게요. 요 코드가 너무 짧아가지고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어떤 메서드들이 있냐? 이 메서드들만 봐도 이 클래스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대충 알 수 있어요. 보시면 잠금 횟수를 쿼리한다는 건 알아온다는 거죠. 네, 잠금 횟수. 지금 내가 특정 공유 자원에 몇 번 잠금을 했는지 그리고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지 않은 거를 반환한다. 알려준다는 거죠. 내가 지금 그래서 내 스레드는 어떤 상태인데 그리고 대기 중인 스레드 리스트 컬렉션을 반환한대요. 그리고 어, 좀 비슷한 것들은 그냥 스킵할게요. 네. 다 리스트네요. 추정치, 대기 중인 셋의 수의 추정치. 리스트도 반환할 수 있는데 추정치를 왜 반환할까? 좀 저는 궁금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추정치랑 리스트랑 뭐가 다를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해요. 근데 우선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공부를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실제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처음 봐가지고 이거를. 네. 이 대기 중인 스레드가 있는지 여부를 커리한다. 이거는 비슷한 것 같고, 이 잠금이 지금 현재 제대로 잠겼는지 반환값을 알려준다. 네, 이런 스레드 관련 락을 걸고 재진입을 하고 현재 얼마나 걸려있고 얼마나 대기 중인지를 알려주는 클래스입니다. 저는 이렇게 딱 정의하고 나갈 것 같아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어떠신가요? 이해하셨나요? 네. 네, 이렇게 딱 공부하시면 돼요. 이 공시문서가 중요한 이유는, 제가 이 말 안 들었네. 공시문서를 봐야 되는 이유. 어, 기타 막 티스토리나 다른 사람들의 블로그를 보다 보면 잘못된 정보를 내가 그게 맞다고 판단하고 공부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 공식문서 위주로 보셔야 돼요. 특히 초반에 공부하실 때는. 어, 네. 이게 나중 되면은, 이게 잘못 썼구나라고 알지만, 지금 단계에는 아마 판단이 안 서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장점, 단점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정리를 좀 볼게요. 정리가 중요합니다. 여러 개의 스레드에 사용하는 동시권 안정성을 보장한 상태다. 다시 재강조해 주신 것 같고, 정리를. 스레드 세이프를 보장하지 않는 자료 구조 클래스들이 있으면,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요 내용들을 사용해야 된다. 스레드 세이프의 장단점들이 존재하며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게 맞죠. 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알아봤으며 기법들을 알아봤고 다음 포스팅에서는 이 부분이 좀 어색하네. 다양한 방법이 그래서 어떤 다양한 방법인 거지?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도 이제 있는 건가? 명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부분 말고는 괜찮네요. 네. 네, 요거 이제 네, 정리 부분에 구체적으로 다양한 게 무엇인지 추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되게 잘 쓰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수업 나가겠습니다. 네. 2권, 23, 24, 28. 제가 이것만 읽으라 그랬나요? 그 전에 읽었고, 제가 25장을 읽었어가지고, 23, 24하고 28까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수업은 언제부터죠? 어, 제가 아마, 수업이, 네. 네. 제가 아마 다음 시간 뭐뭐뭐뭐 시작이라고 써놨을 것 같은데, 어, 혹시 그 기억나시나요? 2장, 여기 있다. 네. 네. 이건 21장부터. 네. 그래서 제가 노션을 쓰는 겁니다. 저는 저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선생님이 그 네. 스레드를 잘 사용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러니까 저렇게 문법적인 것들을 네. 초반부터 개발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개념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아, 이런 거죠. 제가 처음부터 프로젝트 시작한 경우가 별로 없어요. 다 아, 인수인계 받거나 이미 라이브에서 서비스 중인 코드를 수정하지 처음부터 스레드를 할 경우는 저한테는 없었어요. 뭐 당연히 사람마다 다르겠죠. 상황마다 다르고. 아, 네, 그래서 저렇게 막 익숙하진 않은데 하여튼 저는 그래도 이 클래스를 모르는 거지 이 클래스의 내용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지식들을 다 알고 있어서. 네. 그러니까 이 클래스를 아냐 모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클래스를 지금 처음 보더라도 이 개념들을 컨텍스트 스위칭이라든지 어, 대기를 왜 해야 되고 스레드 세이프가 왜 안전해야 되는지를 아시면 되는 거예요. 아, 네. 이런 클래스들은 언제든 자바 버전이 추가될 때마다 계속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그때그때마다 다 알 필요는 없으세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직렬화가 무엇이고 락이 무엇인지 아셔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더 기본적인 기초죠, 기초. 기초가 중요한 건 이것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응용에서 언제든 무슨 클래스가 나올지 몰라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다 활용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래머가 돼야 되거든요. 네.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아예 스레드를 안 쓴다고 하시는 줄 아, 아, 알았어요. 안 쓰진 않습니다. 엄청 많이 쓰죠. 네. 그렇지만 저렇게 클래스를 직접적으로 코드를 많이 짜진 않아요. 네. 좀 이슈가 생기면 생기는 부분을 트러블 슈팅 해가지고 원인을 파악해서 수정을 하지 저렇게 클래스를 처음부터 쓰진 않습니다. 잘. 어, 네. 이거는 또 대기업,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의 특징인 거지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네. 네. 이어서 나갈게요. 네. 제네릭에 대해서 말씀 주세요. 제네릭이란? 제네릭은 형변, 네. 네, 그,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네. 네. 형변환을 하기 위해 만든 기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그 개발자의 실수 혹은 형변환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받아오는 값이 어떤 것일지 모를 때, 음, 뭐, 이거, 이렇게 사용해서 네. T타입의 음, 제네릭을 받아오고, 뭐, 리턴할 때, 리턴할 때 뭐 스트링으로 뭐 아예 정의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그냥 오브젝트로 받아오는 방법도 있고, 네. 와일드 카드 음, 이거를 검색해봤는데 이것도 많이 올려주셨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이 와일드 카드를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 책에서의 예시지 아니면 실제로 사용하는 건지를. 아, 저게 제네릭에 조건을 주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아, 쓰는 제네릭은 다 허용이 아니라 일부분만 허용하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제가 또 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이 개발자의 실수를 언제 잠깐만요. 말을 끝까지 읽어볼게요. 개발자의 실수 혹은 형반환을 자유롭게 하면서 모를 때 제네릭을 받아오고 뭔가 말이 하다 마셨네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받아오고, 그러니까 리턴할 때 타입을 정확하게 지정해 준다던가 아니면 오브젝트 타입으로 아예 그 아무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트링이 올 수도 있고 인트가 올 수 있고 더블도 올 수 있으니까 네. 그 메서드 내부에서 오브젝트 클래스 아니 그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받아와서 리턴을 그 자유롭게 한다? 아니, 근데 음, 리턴을 형변환을 해준다? 네. 음, 조금 애매한 게 네. 직독직해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 딱 그 문법을 보고 직독직해 이렇게 아, 동작을 하겠구나라고 약간 추측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제 질문 어떻게 드리냐면 우선 이거예요. 그래서 언제 제네릭이 실행되고 장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어떤 건지 모를 때 그래서 뭘 한다라는 거지라고 지금 제 질문이 좀 나오겠네요. 이렇게만 답변하시면. 어, 네. 그래서 이게 제 질문이에요. 혹시 답변하실 수 있나요? 메서드에서 실행하거나 아니면은 변수나 자료 구조 선언할 때 실행되며, 장점은 다양한 자료형을 받아올 수 있다. 음. 그러니까 네, 하나의 네, 메서드에서 그 다양한 자료형을 받아올 수 있다. 네, 다양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두 번째 장점을 잘 말씀해 주시고 첫 번째가 메서드가 실행할 때가 아니라 어, 네, 컴파일 시에 어, 그 아이고 컴파일 시에 그 확인하지 못한 변수들을 타입들을 네, 제네릭 문법을 통해서 런타임 시에 예외를 발생시켜주는 기능이에요. 어, 네, 그러니까 이게 잠깐만요. 제네릭 자 자바 아이고 영어가 안 바뀌네. 자바 어잉? 영어로 바꿨는데 영어가 안 나오네요. 영어 한번 바꿔주실래요? 네, 영어로 한번 바꿔주세요. 네. 네. 네, 됐습니다. 네. 자바 제네릭 런타임 자 이게 자 타입 안전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것도 공시문서를 보면 좋긴 한데 이게 지금 제가 좀 더 가독성을 위해서 그냥 이 블로그를 보겠습니다. 상위 단계는 그래도 믿을만 하긴 해요. 네. 네, 제네릭 타입은 이게 방금 말씀해 주신 거는 우리는 개발자가 타입을 약간 다양성처럼 사용하기 위한 그 키워드들을 말씀해 주신 거고 실제 동작을 제가 물어본 거였어요, 사실은. 아, 이게 어디서 언제 실행하냐? 타입 안전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캐스팅을 해주는데 언제 해주냐면 런타임 시 해주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런타임 때. 어, 네. 자, 예시 코드를 좀 볼까요?
저도 처음 보는 예시 코드지만 바로 이해해서 설명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시그니처 불일치가 있을 때, 뭐 코드에 뭔가 문제가 있나 봐요. 타입이 변환이 안 되는데, 제네릭을 사용해서 컴파일 타임에는 소거를 위한 브릿지를 만들어서 실제 컴페어가 되게끔 런타임 시에 어, 이것만 보고 잘 이해가 안 돼. 잠시만요. 좀만 읽어볼게요. 코드를. 테스트 T, extend comparable T. 자, 테스트 T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얘는 제네릭을 썼네요. get 데이터나 set 데이터 할 때 어떤 타입이든 제네릭 형식으로 오기 때문에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아직 타입을 몰라요. 런타임 시에 확인되잖아요. 이 T가. 네, 근데 어, 런타임 시에 컴페어러블, 그러니까 비교네요, 비교. 실제 비교가 되게 하려면 이 컴페어러티라는 아까 우리 정의한 그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마이 컴퍼러티를 통해서 컴페어를 작성해 두면 실제 런타임 시에도 타입이 안정한지 실제 확인해서 인티저로 바꿔서 명시적 형변을 통해서 컴페어 함수를 호출합니다. 컴페어 함수가 뭐였냐면 컴페어 함수가 지금 얘 의사 코드라 가지고 내용은 없지만 뭐 비교하는 거죠. A가 뭐 B보다 크냐 그럴 때 뭐 리턴하겠죠. 네, 그래서 이 코드가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 제네릭을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컴파일 시 확인하지 못한 타입들을 제네릭 문법을 통해서 런타임 시에 예외를 발생시켜 준다. 네. 이게 동작 원리거든요. 네, 이거를 네,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네, 혹시 이해되시나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원래는 컴파일러가 다 확인해줘요. 너 지금 타입 형번화 잘못했어. 안 됐어. 했는데 우리가 컴파일 시에 제네릭 확인을 안 해도 안전하게끔 코드를 짤 수 있던 이유는 제네릭이 있기 때문인 거죠. 네, 네. 뭐 부족하시면 요 글을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제네릭에 대해서 정의를 했고, 네. 이 내용들은 문법이라서 이 물음표랑 이제 이게 와일드 카드인데, 요거는 그냥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뭐 외우실 필요도 없고요. 네, 그냥 제네릭을 타입을 어떻게 제한하는지에 대한 문법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범위를 지정하는 거죠. 어떤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만 쓸 거냐, 아니면 어, 뭐 접근 제어자 이런 것도 아마 제네릭 타입으로 특정 접근 제어자만 쓰겠다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기억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게 네, 있다라고만 알면 되지 뭐 설명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제네릭이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네릭을 왜 쓰는지에 대한 이유, 원인. 네. 보니까 네, 정의는 잘 말씀해 주셨고 정의랑 사용법은 아시는데 어 장점을 정확하게 동작 원리를 정확하게 설명 못 하셔서 동작 원리만 제가 추가로 설명드린 거예요. 네, 네. 22장 리스트네요. 자, 네, 22장 리스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리스트를 그냥 설명이 아니라 최대한 상세히 아시는 내용을 다 말씀해 보실래요? 최대한 아니다. 그냥 이런 말 최대한 하지 말고 정의 특징 과외를 할 때도 저렇게 추상적인 말을 쓰는 게 좋지 않습니다. 정의 네. 특징, 장단점, 예시 이걸 딱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음, 일단 정의부터 말하자면 리스트는 순서가 있는 배열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네, 특징은 이게 이게 순서가 있는 배열이니까 이렇게 0부터 인덱스가 0부터 천천히 이렇게 쌓이는 그런 구조고, 장단점 같은 경우에는 호환성은 아니고, 이게 잘 안 쓴다고는 들었는데 리스트 안에, 그러니까 배열 같은 경우는 뭐 인트형 어레이면 인트만 받을 수 있는데, 리스트는 뭐 인트, 더블, 이렇게 뭐 플롯 이런 형식, 이런 여러 가지 타입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덮어 씌우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배열, 그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함수를 통해서 그 앞에 붙이던가 하는 그런 장단점이 있다고 들었어요. 음. 그러니까 다 어레이 듣고 리스트, 제가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네. 어, 예시까지 다 듣고. 네.
사용 제시? 리스트를 언제 쓸까요? 어, 이게 사용 예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순서가 있으니까 선입선출 구조 형식일 때 사용하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그 병원에서 대기표에서 대기표 0번부터 15번까지 하면은 0번 먼저 들어가고 1번 먼저 가고 이런 식으로 하려면은 그거를 저장하려고 할 때 리스트를 쓴다고 들었어요. 네. 우선 정의부터 순서가 있다. 특징은 이거고 장단점을 말씀해 주셨고 예시는 선의선출 병원 대기표. 음, 리스트의 특징은 정의는 순서가 있는 배열. 저는 이 확장이 가능한 네. 순서가 있는 배열? 이렇게, 저는 이 말부터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네. 리스트는 배열이 아니거든요. 네. 그때 순서가 있는 배열? 왜 배열인가요? 배열이 아닌 것 같거든요. 어, 저도 이거는 책에서 읽은 거 네. 그대로 배웠는데 확장이 가능한 순서가 있는 배열이라고 해가지고 순서 같은 경우에는 셋이나 맥 같은 경우에는 그 인덱스 값이 그냥 비어있는 곳에다 랜덤으로 들어가는데 앞에 차곡차곡 들어가는 거였고 네. 순서가 있는 배열 확장이 가능한 배열 이렇게 그러니까 음, 배열은 맨 처음에 선언을 할 때 개수를 정해야 되지만 리스트는 그 그러니까 방금 기본 인덱스의 값은 10개고 네, 건우님 네. 방금 말씀하신 게 정의예요. 그 순서가 방금 뭐라고 하셨죠? 방금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까먹었습니다. 네, 그 확장이 가능한 그거 배열이라 다음 얘기요. 순서 그러니까 셋이나 맵은 순서를 시- 상관 안 쓰고 하며 리스트는 그러니까 인덱스 0부터 차곡차곡 들어간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이걸 지금 배열이랑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얘는 배열입니다. 인덱스 0부터 들어간다는 건. 어, 네, 어, 그러니까 네, 네. 어,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순서가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저장을 하는데 맨 앞부터 그러니까 그 순서란 게 그 폴 이치 해가지고 하나씩 하면은 그 저장한 순서대로 먼저 나오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음, 우선 봤거든요. 네, GPT가 이런 거 정확하거든요. 네, 저도 당연히 정의를 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완벽한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바에서 이게 배열이 아니라 배열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혹시 아, 유사하다는 게 왜 유사한지 혹시 아시나요? 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네, 유사라는 말은 다르다는 소리예요. 네, 비슷하다는 거지 같진 않다는 거거든요. 네, 네. 말을 들어주세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가 어, 아,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하실 수 있나요? 말씀하실 수 있으면 직접 말씀하시는 게 더 좋긴 합니다. 아예 못 들었었어요. 네네네. 자, 배열과 유사하다는 건 네, 어, 방금 말씀 주신 말이 틀린 부분이랑 있고 맞는 부분도 있어요. 자, 네, 순서가 있긴 하죠. 순서가 둘 다 있다. 순서가 리스트, 어레이 둘 다 있다. 이게 유사하다는 거고요. 네, 다른 점, 그러니까 유사점이지, 유사점. 다른 점은 물리적 공간이 연속된 되냐가 이제 어레이고 연속되지 않냐가 리스트예요. 네. 혹시 이 말 이해되시나요? 안 되시면 제가 부가 설명 드리려고요. 아니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어, 정의를 다시 내려볼게요. 그러면 리스트의 정의는 순서가 이때 물리적으로 연속되지 않는 저장 공간에
정의된 자료 구조예요. 이렇게 내리셔야 돼요. 아, 네. 좀 다르지 않나요? 자, 순서가 있는 배열, 확장이 가능한 배열, 셈 맵을 이렇게 이걸 이건 정의가 아니죠. 네. 특징을 돌려 설명하신 거죠. 그러니까 정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의를 이렇게 내셔야 돼요. 순서가 이때 물리적으로 저장되지 않는 저장 공간에 정의되는 차례 구조. 그럼 이제 제 질문 여기 이렇게 들어와요. 자, 물리적으로 저장되지 않는데 어떻게 순서가 있나요? 이거 예상 질문이에요. 면접관이 네. 어떻게 순서를 알까요? 혹시 이거 답변하실 수 있나요? 어, 답변 지금은 못 할 것 같아요. 네. 리스트 자료 구조는 리스트에 우리가 이렇게 제공해주는 자료 구조 말고 실제 구현을 하거든요. 그 전공 수업에서는 네. 헤더 이거 제가 이렇게 쓰는 것보다 검색하는 게 더 빠르겠네요. 자, 리스트 자료 구조 11불 하셨으니까 10불 하셨었죠? 네. 네, 10불 하셨으면 잘 아시겠네요. 자, 이런 거 보셨나요? 이런 자료 구조? 이게 지금 단순 연결 리스트를 헤더 바디라는 하나의 노드 이게 그냥 데이터 인덱스로 이게 제 배열에서는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이게 연속되는 메모리 구조가 아니라 참조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디스크에서는 자, 그림판을 잠깐 그리겠습니다. 자, 제가 그림 잘 못 그리지만 우리가 이게 어레이는 어, 한 다섯 개짜리 그냥 어레이가 있다고 생각할게요. 1, 2, 3, 4, 5가 1, 2 이런 식으로 바로 연속된 공간에서 저장이 돼요. 네. 근데 리스트는 어떻게 저장되냐면 저렇게 연속되지 않고 주소가 저장되는 거 다음. 자, 1인데 1을 여기다 이제 헤더에 다음 2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 주소는 막 뭐 0x 보통 8진수로 저장돼요. 8 네. 1바이트 0x 80001 뭐 이런 식으로 저장돼요. 그래서 네. 얘는 어 중간에 이렇게 비어 있어요. 그래서 2는 여기 저장되는데 얘가 이제 2도 이제 그 다음 0x 8001이 아니라 8002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빈 공간이 발생합니다. 아, 네. 똑같이 디스크에 저장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연속되지 않는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단 헤더에 다음 주소 값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을 통해서 다음 순서를 저장한다. 이게 리스트 특징입니다. 네. 얘도 또 다음 순서를 알고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거죠. 얘는 물리적인 공간이 계속 일정하기 때문에 순서가 있는 거고 얘는 다음 순서를 참조 값을 메모리 값을 헤더에다가 저장하기 때문에 순서가 있는 거고요. 네. 네, 요 개념을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정의를 제가 다 다시 제대로 내어드렸고요. 정의 여기. 어, 순서가 이때 물리적으로 저장되지 않은 공간에 정의된 자료고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 이거 그림판으로 해가지고 스크린샷 잠깐 찍겠습니다. 네. 스크린샷. 캡처구나. 캡처. 그림 잘 그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해가 되셨으니까 이걸로 다음에 복습하세요. 네. 알까요? 했을 때 리스트 헤더에 참조값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노드의 위치 참조값을 가지고 있기. 그러니까 리스트 특정 노드의 노드 헤더에 다음 노드의 위치. 네. 이 때문에 가능하다. 네. 좋습니다. 리스트 끝났고요. 네. 그래서 이 리스트를 가지고 어 이게 좀 다른 게 이 리스트는 리스트고 어레이 리스트는 이제 배열과 어레이 리스트는 좀 달라요. 혹시 어레이 리스트가 뭔지 아시나요? 제가 말했던 게 어레이 리스트였던 것 같아요. 어레이. 이게 보통 그 면접 질문에서 리스트가 뭐가 했을 때는 정말 리스트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어레이 리스트를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 어레이 네. 리스트는 뭐가 다르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헷갈리시니까. 자, 어레이 리스트는 아이고, 어레이 리스트는 배열의 장점과 리스트의 장점을 짬뽕한 녀석이에요. 짬뽕한 아이고, 장점을 아이고, 장점을
짬뽕하여 자바에서 만든 자유구조입니다. 그래서 뭘 짬뽕했냐? 제가 말할까요? 건우님이 말씀해 보실래요? 어, 저 이렇게 배웠거든요. 이렇게 배열처럼 돼 있고 저장 공간은 그리고 리스트는 확장이 가능하니까 개수를 계속 바꿀 수 있다는 그 장점을 섞어놨다고 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또 제 질문이 어떻게 들어가면 그 네, 확장을 어떻게 시키나요? 물어봅니다. 확장을 그러니까 네, 배열로 저장되는데 그럼 네, 배열이란 거는 단점이 처음 생성될 때 공간이 사이즈를 지정해야 되는데 네. 어레이리스는 그거를 확장한다고 하셨는데 확장이 되는 알고리즘을 말씀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질문을 들어봅니다. 면접에서. 아, 네. 잠깐 봤었는데 이게 배열이 예를 들어 10개가 다 차면은 그러면 네. 그 이상의 크기의 배열에다가 옮긴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일단. 네, 그 이상 10개가 차서면은 네, 어, 현재 배열 사이즈 곱하기 2가 됩니다. 2로 확장한다. 이게 답변입니다. 네. 이거는 디서 보시면 되냐면, 자, 이것도 공식 문서에서 볼게요. 자바, 어레이, 리스트, 오라클. 오라클이 왜 공식인지 혹시 아시나요? 어,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음, 왜 공식이냐? 보통 공식 사이트가 org, kr, 아이고, org, us 이게 확장자거든요. 웹에 얘는 지금 COM이긴 하지만 얘는 회사라 그래 회사라서. 근데 네, 국가에서 지정한 거예요. 올가니제이션 이거는 미국 정부에서 지정한 거고 네, 이런 사이트를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COM 중에서도 유명한 회사 있죠. 유명한 회사. 네, 어 팡이죠. 뭐 오라클 이런 회사에서 하는 거는 아무나 확장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믿으셔도 돼요. 음, 네, 네, 모든 컴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이건 컴퍼니의 약자예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큼직큼직한 회사들 있잖아요. 오라클은 들어보셨죠? 네, 네, 이런 큼직한 회사들에서 제공해주는 것들은 공식 문서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네. 어레 리스트에서 그 확장되는 개념을 어디서 보면 되냐면, 어, 자, 찾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있다. 이니셜 캐퍼시티인데, 어, 네. 얘는 처음, 그러니까 배열이랑 똑같은 거죠. 배열이 처음 생성될 때 고정되는 값인데, 동적으로 생성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있네요. 트림 투 사이즈, 캐퍼시티를, 이 인스턴스를 커런트 사이즈 저도 영어를 그렇게 잘하진 않아서 자 어플리케이션은 use, 오퍼레이션, 미니마이즈, 스토리지, 어레스트, 인스턴스 뭔가 확장 그러니까 이 현재 사이즈만큼 미니마이즈 축소한다. 이거는 사이즈를 축소하는 메서드고요. 여기 있네요. 네. 인슈어런스 캐퍼시티. 자 인크리스 여기 있네요. 증가시킨다. 캐퍼시티를 어레이스트 인스턴스를 만약에 필요하다면 it can hold list number of element specified by the minimum capacity argument. 자, 이거보다 어 아규먼트가 더 그러니까 이 상황인 거죠. 10개가 다 찼을 때 네. 증가시킨다. 얼마만큼? 이 인슈런스 캐퍼시티를 호출한 이 파라미터의 민 캐퍼시티 사이즈만큼. 근데 이게 디폴트가 현재 사이즈예요. 네. 그 디폴트가 현재 사이즈인 거는 이 공식 문서에서는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현재 사이즈입니다. 이건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네. 네,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네. 저게 처음에는 힘든데 저렇게 공부하시면 떤 블로그든 다 읽을 수 있으니까 그냥 처음에 힘든 걸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네. 셋과 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셋, 큐. 오늘 자료 구조 하다가 끝나겠네요. 딱 보니까. 네. 자료 구조가 워낙 중요해서. 셋은 일단은 리스트가 다음 저장 주소를 가리키고 있다.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개발자가 예상한 대로 출력이 된다는데, 일단은 셋은 그게 안 되고, 그리고 셋의 정의라고 해야 되나? 이게 중복을 하지 않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자료 음, 구조라고 들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하면은 저희 사람의 주민번호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셋에다가 애들을 해가지고 일을 넣었는데 근데 그 다음에 한 번 더 일을 넣었는데 출력하면은 일이 두 개 나오는 게 아니라 일단 일이 하나가 나오는 그러니까 이렇게 중복을 안 한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리고 기본 셋은 정렬을 하지 않고 셋에서 확장한 그 이진트리 아니 트리셋이나 아니면 트리셋 같은 경우에는 정렬을 하고 링크드 해시 셋이었나? 그것도 네, 네. 정렬한다고 들었어요. 음, 자, 우선 정의가 이건 특징이에요. 특징을 네, 말씀해 주셨고 정의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셋은 어, 자, 아니면 직접 해보실래요? 자, 셋을 한번 그 아까 오라클 문서에서 검색해 볼 수 있죠. 이 제가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강의이기 때문에 다 알려드리지 일부러 안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안 알려드리고 싶어서 안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직접 네. 공부하는 방법을 아셔야 제가 없어도 이 과외가 끝나더라도 좋은 개발자가 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이제 정의를 한번 내려보실래요? 아까 제가 했던 방식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영어가 좀 아직 안 읽혀지면 한글로 바꾸셔도 돼요. 네. 네, 정의가 중복 요소가 없는 네, 컬렉션 그쵸. 클래스, 저 말이 클래스에서 저 말이 부족했어요. 컬렉션. 자, 자료 구조란 말이 컬렉션이란 말은 아니거든요. 자료 구조 안에 컬렉션가 있고 컬렉션 말고 또 뭐가 있죠?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네, 자, 자바에 자바 자료 구조 딱 치면 컬렉션 형이 있고 리스트 이미지로 볼게요. 방금 있었는데 여기 있네요. 자, 네, 컬렉션이 있고 맵이 있어요. 크게 큰 네, 틀에서 컬렉션 안에는 리스트 셋이 있고 해시 테이블, 해시맵, 소티드 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컬렉션형인 거죠. 자료 구조 안에서도 컬렉션형, 맵형이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어 셋은 컬렉션 안에 패키지 안에 있는 그 인터페이스 상속받은 중복 요소가 없는 컬렉션이다. 이렇게 네, 설명하신 게 정의입니다. 자, 다시 정의를 내려볼게요. 어디 갔지? 여기 있네요. 셋. 네. 자, 정의가 자바 자료 구조 컬렉션 컬렉션 패키지 안에 있는 중복 요소가 없는 컬렉션. 중복 요소가 없는 컬렉션이 아니라 그 컬렉션이 맞죠? 네, 컬렉션. 네, 네. 이 정의입니다. 그러면 특징을 잘 말씀해 주셨고 정의 특징 예시를 설명해 주신 거네요. 장단점은 뭔가요? 장단점? 장단점은 일단은 중복 요소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IP 주소 뭐 1분 안에 받아온 IP 주소 아, 1분 안에 접속한 IP 특정 그러니까 일원을 체크할 때 사용한다? 이게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음, 중복 요소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장점이죠. 그 불필요한 중복된 확인 체크를 안 하기 때문에 체크 네. 시간이 빨라지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셋의 단점, 기준 네. 네네네. 셋 기준으로 네. 아까 잠시만요. 네네, 괜찮습니다. 전 뭐 지금 면접이 아니기 때문에 틀리셔도 됩니다. 네. 셋 기준으로 일단은 처리 속도가 빠르다. 다른 자료 구조에 비해서. 네네. 이거는 그 자료 저장할 때 위치가 랜덤 구조여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이가 비어 있으면 바로 넣는다. 딱 음, 이거여서 그런 것 네. 같아요. 단점은 뭐가 있나요? 장점은 일단 사용이 제한된다?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 맞습니다. 중복 요소를 하는 게 네, 장점이면서 단점. 네, 그쵸. 정확합니다. 네, 그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네. 네, 방금처럼 면접에서 설명하시면 돼요. 이렇게 정의만 제대로 내셨으면 완벽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똑같은 방식으로 Q까지 한번 해보시죠. Q를 음, 정의 모르시면 검색하셔도 됩니다. 지금 네, 당장 외워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스스로 할 수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정의, 특징, 장단점, 예시를 똑같이 한번 검색하시면서 한번 정의를 다 내려보세요. 제가 다 보고 나서 피드백 드릴게요. 네, 네, 시작 지금 해보실래요? 네. 정의는 선입선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컬렉션이라고 할게요. 네네. 특징.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이게 자체가 특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시간 복잡도가 상수가 나오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 반복을 해서 뭐 특정을 빼는 게 아닌 바로 앞에 있는 것을 인큐, 디큐 할 수 있다. 이게 특징인 것 같고, 요게 1인가요? N 아닌가요? N일 것 같은데? 어, 바로 앞인 그 N인가? 한번 검색해 네, 보실래요? 네. 스택이 1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시간이 좀, 방금 위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스택, 인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냥 네, 시간 보소 따라가니까 헷갈린 것 같고 네, 검색이냐 삽입이냐 삭제냐를 물어본 거였어요. 사실은. 네, 사실 이게 다르잖아요. Q의 시간 네, 보소 이거네요. 이거. 저는 서치를 보통 시간 보소 따라 말하면 보통 서치예요. 네, 그래서 서치를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수정을 요청드린 건데 이걸 말씀하셨으면 맞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앞을 명시해 주셔야 돼요. 인서트를 말한 거다. 그럼 제가 네, 아마 이렇게 제 질문 안 했을 거예요. 네네. 네. 네, 맞아 해주세요. 지금 특징 하다가 마셨네요. 네네. 음, 장점은 일단은 그러니까 시간 복잡도라고 그냥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 복잡도를 가지고 네, 처리할 수 있다. 네, 단점, 음, 결국엔 탐색을 할 때는 시간 복잡도가 결국에 똑같이 ON이잖아요. 네. 결국에는 같은데, 아예, 이며 기본 자료 구조들과 같다. 그러니까 음, 결국엔 특징이 선입선출인데 이거를 선입선출의 특징을 사용하지 못하면 하는 의미가 없다? 이것도 제한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예시, 예시 같은 경우에는 그 놀이기구 입장할 때를 큐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슈까지 나왔고, 네. 다음 시간은 맵부터 나가면 될 것 같거든요. 맵이랑 이 스레드가 좀 어려워서, 근데 다 읽으셨죠? 몇 장까지 읽으셨죠? 일단 28장까지 읽기는 네. 했는데 좀 25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데 네, 네. 뭐 인풋 아웃풋 해가지고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음, 인풋 아웃풋. 혹시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되셨어요? 인풋 아웃풋에서? 음, 그 전체적인 부분에서 일단은 그 네. 파일 네임에서 그 다음에 파일 클래스 그 다음에 버퍼로 넘어가는 건 알겠는데 네. 네, 이게 잠시만요. 네네. 이거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네. 그 여기에서 인풋 아웃풋이 JRE에 있더라고요. 이쪽에. 네네. 네, 근데 그 버퍼 하는 과정에서까지 다 JR인지, 그러니까 직렬화를 할 때 다 JR 이쪽에서 처리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맞죠? 아, 왜냐면 네, 자바 얘가 실행 환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개발하기 나름이에요. 외부 라이브러리를 인풋 아웃풋을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자바 패키지 안에 있는 인풋 아웃풋을 쓴다면 이 JRE가 맞죠. 정확히 아, 말하면. 버퍼까지도 다
여기에서 처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 버퍼요? 버퍼 뭐 네. NIO 버퍼 말씀하신 건가요? 자, 네. 자, 그러면 검색하면 되죠. 저도 다 외우지 않습니다. 자, JDK. 아이고, 영어 또 안 바뀌네요. 네. 참, 네. 네, 됐습니다. 네. 네. JDK, NIO 버퍼 관련해서 뭐 요것만 써도 되겠네요. 오라클. 딱 봐도 NIO 패키지. 자, 자바 NIO 패키지. 자, 얘는 어디에 있냐? 자바 랭 오브젝트 하위에 NIO 패키지라는 게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자바 플랫폼 SE8 아니다. 자, 질문 이렇게 하죠. 자, 자바 NIO는 JR인지. 자, JDK 11 버전에 NIO 패키지가 있대요. 자바 NIO는 버퍼 클래스인데 얘는 패키지로 검색해 보세요. PACKG. 자, 어, 있다는 거지? 잠시만요. 뭔가 그림으로 보고 싶은데 그 포함 관계를 자, JRE 자바 NIO 패키지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NIO NIO가 어딨죠? NIO 다 NIO 그거인 것 다 같은데. NIO네요. 네. 얘는 어 이거에 얘를 랩핑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NIO가 어딨냐면 설명드리면 아까 그 그림 어딨죠? 있다. NIO가 안 보이시나요? 저도 네, 찾아보겠습니다. 못 잠시만요. 찾아가지고. 이게 지금 버전이 그래서 버전이 중요해요. 이게 무슨 버전인지를 봐야 돼요. 이게 지금 요건가요? 참고 링크? 네. 이거 좀 이상하네요. MBSP가 이게 HTML 그건데 요건 삭제해 주세요. 네. 어색하네요. 네. 이게 무슨 버전? 그러니까 버전 자바 11부터 나왔어요. NIO는 8부터 나왔어요. 네. 근데 지금 얘는 그림 주신 거는 무슨 버전일까요? JDK. 그래서 버전이 중요합니다. 자, 얘는 어 버전이 명시되어 있지 않네요. 불친절한 답변이네요. 그러면 질문 다시 하는 거죠. 자, 자바 18에 자바 11로 할게요. 자바 11 JDK 그림을 보면 이게 친절하지 않아서 그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식 문서를 가야 돼요. 이런 상황을 위해서 공식 문서 가야 됩니다. 자, 11 패키지. 아까 있었는데 그냥 이 바이트 버퍼 여기 보시면 돼요. 자, 이 NIO는 어떻게 보면 될까? 저도 안 봤을 텐데 자, 랭 패키지 안에 있다네요. 랭 패키지가 아니라 상속받았다는 거고 이거는 NIO 패키지. 이거 말고 NIO로 가고 싶대. NIO까지만 가볼까요? NIO까지 가도 되나? 음. 그러지 마시고 GPT한테 물어보시죠. 이래서 GPT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뭐 JRE, JDK 어디 쪽에 있는 것보다는 사실 네. 그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는 구조인지 좀, 그러니까 해시코드로 변환해가지고 다시 저장하고 네. 다시 16진수에서 다시 10진수로 가져온다 이것까지는 이해했는데 컴파일 시 어떻게 구조 어떻게 되는지 그게 좀 궁금했었어요. 네. 포함되어 있다네요. 네. 어, 그러니까 저 그림이 불친절한 거지 이것도 있는 겁니다. 네. 네. 답변이 되었죠? 네. 네. 추가 질문 더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남은 시간 질문 받고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아, 숙제를 내어드리고 잠깐만 질문 받을게요. 네. 28장까지 읽으셨다고 했죠? 네. 다 읽으셨네요. 29장은 이건이 다 있긴 한데 기말고사를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거 좀 애매한데 잠깐만요. 이건에 자, 자바이신 이건 네. 29장 이런 거는 그냥 좀 가볍게 읽어주세요. 제가 수업은 나가진 않을 거예요. 29장 30장
31장, 32장 다 읽어야 되네요. 이게 버전마다 이렇게 네. 물어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자바를 얼마나 깊이까지 알까 물어볼 때 버전마다 특징을 말해줘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제일 네. 중요한 건 자바 8이랑 자바 10, 자바 8만 아시면 돼요. 자바 8 보통 제가 3년 전 면접 볼 때는 자바 8만 알아도 되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자바 8이랑 11까지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바 8과 11의 특징은 진짜 외울 정도로 아시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네. 물어보거든요, 면접에서. 네. 이런 거 필요 없고요. 32장, 33장까지 이렇게 읽어오시면 되겠네요, 숙제. 네. 나머지는 안 읽으셔도 돼요. 이렇게 29부터 30, 그러니까 29부터 33이네요. 29부터 34 읽어오시면 됩니다, 숙제는. 네. 그리고 추가 숙제가 자바 8이랑 자바 11에 대해서 특징을 블로그로 써오시는 게 좋겠네요. 어차피 면접 질문 대비도 할 겸 네. 이거를. 그리고 네 번째 숙제가 이거 특징 어, 정리해서 개발 블로그글 작성까지가 네 번째 숙제입니다. 네. 네. 그 아까 Q&A 하던 거 마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어, 이거는 좀 다른 건데, 그러니까 그 개발 블로그를 어디 쪽에서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끊어야 된다. 예시를 들어주실래요? 어느 어, 글에서? 네, 잠시만요. 네네. 스케줄링 여기에서 이게 지금도 이게 좀 끄는 거긴 한데, 네. 이게 맨 처음에는 스케줄링에서 여러 가지 종류 뭐 SRT 뭐 라운드 로빈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또 비선점이랑 음, 선점 이런 것까지 다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이런 게. 네. 그래서 작성을 할 때 어떻게 끊어야 되는지 그런 시점을 잘 어, 모르겠어요. 질문이 개발 블로그를 페이지 나누는 기점을 모르겠다. 네, 그러니까 그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계속 그렇죠, 이게 그렇죠. 끝이 막 아니다면서. 이런 거죠. 자, 건우님 블로그를 처음 봤어요. 네, 봤는데, 어, 필요하지 않을 정도. 필요하지 않고, 딱 그 제목에 네, 필요하지 않으면서 제목의 내용을 최대한 포함한 상태라고 추상적으로 답변 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그러니까 어, 그러면 제가 이거를 그냥 지금 저건 추상적인 정의고 제가 좀 네, 더 예시를 드려드리면 자, 얘는 스케줄링 알고리즘이에요. 네, 스케줄링만 있으면 되죠. 스케줄링의 방법은 어, 스케줄링 정의, 선점, 비선점, 그다음에 FCS 최단위 라운드 로빈 우선순위 최단거리 멀티 레벨까지 다 있어야 되는데요. 네, 근데 여기에서 그 타임 부스트였나? 그것도 있더라고요. 타임 부스트는 뭐죠? 제가 몰라가지고 타임 부스트 지금 나오나요? 정리하셨나요? 타임 부스트? 영어로 아니, 써요. 아니, 아니요, 여기에는 그냥 아예 끊어가지고 그냥 아예 작성을 안 했는데, 그, 여기 성능평가 기준에서 좀 비율이라고 해야 되나? 음, 그게 그러면 있었거든요. 자,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해 주세요. 자, 보시면 이런 거죠. 이미 다 이 개발 블로그의 제목에는 다 포함됐어요. 이 내용은. 네, 근데 아까 방금 여기서 또 다른 내용이 나왔죠. 평가 네, 기준. 그러니까 스케줄링의 평가 기준이라고 또 제목글이 하나 더 추가하신 거죠.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따른 평가 기준. 평가 기준이라는 말보다는 성능 기준, 성능이죠, 성능. 네, 성능. 관련해서 개발 블로그 하나 더 쓰는 거죠. 페이지를. 그리고 네, 거기다가 이제 링크를 거시는 거고요. 네. 근데 그래서 네네. 네. 네네. 말해주세요, 말해주세요. 네. 네. 이거는 좀 어느 정도 끄는 것 같은데, 네. 그 방금 전에 스레드 세이프 할 때 좀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이거 좀 너무 중구난방식으로 한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것 이거, 때문에 어떻게 끊어야 될지 이거죠, 뭐 이거죠? 아니 아니요 그 스레드 세이프 아, 쪽이었어요. 네. 사실은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제가 피드백 드리면서 아마 끄는 것도 제가 아마 은연중에 드릴 거예요. 네, 음, 네, 맞아요.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 예시 코드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시 코드를
조금 줄이면서. 그러니까 보시면 어느 부분을 줄여야 되냐. 잘 쓰시긴 했네요. 다 알면 좋겠는데. 다 필요한 내용만 쓰셨네요. 예시 코드도. 네. 줄이지 마세요. 네. 음, 어, 그러니까 이게 근데 메커니즘에, 네, 예시 코드가 근데 보니까 네, 중복되네요. 그러니까 이 클래스는 좀 다르지만 이 내용이랑 지금 이 네, 내용이랑 중복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중복된 거를 제거하세요. 예시 네, 코드 중복된 거 제거. 그리고 끊는 부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 네, 제목이 뭐죠? 스레드 세이프를 알려주면 되는데 스레드 세이프를 어떻게 구현하는지까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 예시 코드가 하나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목에 따라서 글이 가야지. 어, 내가 공부하고 싶은 메모장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네, 이거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돼요. 만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3D 테이프가 뭐냐면 동시 접근할 때 데이터를 일치시킨다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방법만 알려주면 되지. 이렇게까지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방법이 다 구현 방법까지 다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이 글에서는. 네, 그래서 예시 코드를 하나만 추가해 주시고 나머지 내용들은 다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시 코드만 네, 좀 줄여두면 확실히 끊어질 것 같거든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네, 뭐였지? 그게 아니라, 네. 잠시만요. 네네. 이거였나? 어, 네. 이거 같은 거 경우에도 좀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했던 게 리니트락이랑 싱크로나이즈 예하거 키워드를 사용한 거 이거 있는데, 이 세마포 이런 거 네네. 사용을 잘 안 했어요. 이게 점점 계속 길어져가지고. 아, 네. 그거는 그래서, 여기는 개발 네. 블로그들이 아닙니다. 네. 여기는 가이드 문서예요. 네. 그래서 이걸 개발 블로그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실제 코드를 짜는 사람이 JDK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아요. 네. 얘도 은근히 거의 공식이거든요, 거의. 준공식. 그래서 이 글처럼 쓰겠다라는 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어, 사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 정의에 대해서 알려주는 지금 개발 블로그 글이지. 무엇인가. 그래서 여기는 완전 사용법이에요. 가이드 문서예요, 가이드 문서. 네. 그러니까 개발 블로그 글이랑 가이드 문서랑 분리하셔야 돼요. 개발 어, 블로그 글이랑 가이드 문서는 다른 거다. 어, 어, 개발 가이드 문서는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얘는 실제 사용법, 네. 구체적으로. 얘는 어, 제목에 해당하는 전반적인 내용 설명.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보니까 도노님의 스레드 세이프 글이 가이드 문서처럼 보이네요. 지금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시면 돼요. 그래서 더 끊으시기 힘드신 것 같네요. 네. 아시겠죠? 네. 네. 답변 되었나요? 네. 좀 이해된 것 같아요. 네. 더 질문 있으실까요? 아니요. 이제 없어요. 네. 요거 4개 하시면서 또 플로우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토요일에 10시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노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토요일에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